주제였는데요. 고민해보면 고민해볼수록 어려운 주제더라고요. 제가 이 글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수치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희 이제 전남의 교육청의 상황은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에 입각해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드리기보다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이었던 전남의 학교 상황들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준비하게 됐고요. 사실은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전남의 마공 현황과 이 고교 학점제의 어떤 고등학교의 어떤 과정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주문하셨는데, 저는 전남의 마공의 현황을 좀 정리하고 있고 지금 연구 과제로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직까지 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그래서 전남의 어떤 고교 학점제를 위한 어떤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자로서 정책을 수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계획을 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작업을 하는 그런 정책 담당자가 아니라 연구하는 사람으로 상당히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전남은 조금 늦게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순천은 가장 먼저 전남에서 빨리 대응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저희 연구소의 이 성원들과 관계된 분들이 이게 순천의 상황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기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전남에 22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이제 먼저 달려가고 계시는데, 달려가고 계신 만큼 많이 배울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나니까 빨리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또 이 자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교육부나 전남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을 시와 순천교육지원청, 그리고 여기 훌륭하신 중간 조직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맥락들은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이렇게만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로 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문서를 중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직접 담당자들과 면담을 하고 고민들을 같이 듣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계획 중심으로 검토를 하게 됐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마을교육 공동체와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학교 설립별 이런 얘기보다 순천이 가장 먼저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자료로서 알게 되는 내용인데요. 전남의 전체적인 학교 수는 이 숫자가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한데, 특히 이 소재지별로 보면 전남의 시지역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래프죠.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프의 가파르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가 하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은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울기는 적죠. 그러니까 급격하지는 않지만,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만큼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고등학생들의 수를 보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1년부터 19년까지 전남 지역의 고등학생, 시지역에 있는 고등학생 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줄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부터 전남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강남 구민, 서울 시민들이 되기 위해서, 또 경기도 도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과 함께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훨씬 더 알 수 있는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감소가 적은데, 특히 고등학생의 감소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기울기가, 순천을 보더라도 기울기가 상당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순천에서 빨리 이런 마공 활동들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이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반추해 보면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그동안 우리 교육이 외부로 열심히 타지역 시민들, 타지역 도민들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찰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과 순천 그리고 시지역을 보면 가장 많이 학생의 그러니까 10년 동안 감소율이 가장 큰 곳이 결국 순천인 거죠.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압니다. 순천은 지역의 교육 명문 도시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물론 목포도 그 다음에 광양도 기울기가 상당히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지식 암기시켜서 타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 학생들을 유치시킨 결과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남의 평균이 마이너스 27.1인데 순천이 가장 크고 그리고 목포, 광양이 경쟁적으로 또 높습니다. 나주의 상황은 아마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타 지역에 유입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적게 나간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전남의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먼저 연구학교, 선도학교, 선도지구 이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교육부나 또는 경기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고 그리고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선도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지정된 해가 2018년부터 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늦죠. 그리고 선도지구는 지금 지역 가치 타시와 함께 권역으로 묶여 있는 것이 두 곳인데 서남북권 그리고 도농 연계원으로서 나주 이 두 큰 권역을 선도지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전남에 또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소외 지역의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과제, 선택과제, 자유과제 해서 교육 격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18년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만약에 처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연구를 했더라면 여기 있는 학교들이나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나 또 선도지구에 가서 면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활동들을 더 알았을 텐데 문서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 다 소개하기는 좀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은 조금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각각의 약간의 어떤 이 거점들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마을교육 공동체, 전남의 마공이 이 지역사회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는데 이 고교학점제가 이 파트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도지구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순천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교육과 관련해서 이 협력사업을 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의 이른바 교육 경비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이 학생들을, 지역 주민들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 아주 원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성에 의해서 이것을 더 이상 기존과 같은 또 동일한 방식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려고 기민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천이 희망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사업을 선행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또 선제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제적으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교학점제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미리 검토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 이제 뭐 선도지구로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아마도 순천은
다른 지구에서 연합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도시 내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고교 대학 연계사회 협력체제의 문서를 보았을 때 사실 조금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도교육청의 이 파견 인력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담당 장학생들과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이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문서상의 계획들을 따르고는 있지만 좀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 채워가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맞은편에 순천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이제 인력이나 충실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전남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이 5번째 부분이 가장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부분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이나 그래프에서도 마을교육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전남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계획이나 문서상에 보면 아직까지 지역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꼭 집어서 마을교육 공동체 등 이렇게 표현하면 될 수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보관이 아직까지는 고민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3가지 지금까지의 계획에서 3가지를 좀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천을 비롯해서 각 22개 시군이 정말 처지가 다릅니다. 순천은 정말 뭐 아쉽다라고 제가 말을 표현했지만 사실 아쉽다라고 하는 표현은 도교육청에 많이 들어야 될 것 같고 순천에서는 정말 기대된다. 앞으로 더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을 한 80가지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각각의 시군의 상황이 다르므로 시군에 적합한 어떤 고교학점제 기반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그 지역사회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공동체들 또 중간 지원 조직 등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 단어 안에 개념 안에 이런 지역사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라고 하는 담장 안에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또는 활동들을 사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나 순천은 조금 더 전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거는 이제 도교육청에 당부를 드려야 될 것은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전남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정책은 도교육청의 어떤 독자적인 사업 영역에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다양한 혁신지구 사업도 하고 또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에서 고등학교의 일들을 많이 참여해야 된다, 관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법적인 어떤 여건들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전진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사무, 초중고만, 초중학교만 지역교육청 이렇게 사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들어요. 교육경비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때는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활동은 좀 독자적으로 학교에 고등학교에서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경기에서 온 장학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도와 그리고 지원청과 학교들이 고등학교들이 긴밀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 조금 우리가 좀 우리가 빨리 해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사실 전남에서도 혁신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 사업을 비롯해서 마을교육 공동체도 그러한 여러 가지 지향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고교학점제와 서로 아직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계교육 활동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구 감소 시대고 또 지역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교육도 해야 되고 초중 통합교육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많은 분들의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정말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과거에 자꾸 암기식 교육만 강요하던 또는 그것이 교육의 전부인 양 생각했던 생각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새로운 교육을 위해서,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초중고 연계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소방관의 직업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제 좀 더 고등학교 때 그런 활동을 하게 되면 소방서의 조직에 대해서도 공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다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결국은 혁신교육에 또는 교육을 정말 어떤 수단이나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위한 질 높은 교육, 질 높은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여건을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에만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고등학교, 또 일본고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이런 활동들과 같이 연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일단 발표 마치고요. 자세한 논의는 일단 같이 토론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